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탄생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다음 주 교황청에서 시사회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출신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이 26일에 열립니다. 천주교 신자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CPBC가 대림 일주일인 27일부터 신심단체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일정과 의미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담은 영화 탄생 제작 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박흥식 감독은 김대건 신부의 행보가 종교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시사회는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탄생의 한 장면입니다.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천주를 섬기다가 영원한 천주 대전에서 만나 길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탄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 성인인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김대건 신부의 행보가 종교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갖고 온 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 청년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 사제였지만 조선의 모든 백성을 사랑했고 그 마음이 행보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영화 탄생에는 김대건 신부를 연기한 배우 윤시윤 씨를 비롯해 안성기, 김강우, 윤경호, 이문식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배우들은 촬영 과정에서 느낀 울림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들, 그게 순교로서 표현이 되고요. 그 순교의 마음가짐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모두 자기의 그 에너지들 거기에 다 이렇게 쏟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어보면 각각의 그 순교 장면들이 너무 참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명문 집안의 자제이지만 가톨릭이라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만인은 평등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하고 또 우리는 형제다. 그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 탄생은 오는 30일 개봉합니다. 개봉에 앞서 뜻깊은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정신과 숨결이 담긴 작품의 첫 관객이 교황인 것입니다. 네가 조선의 신부가 되길 바라신다.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출신 작가들이 함께한 전시회에 장현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리얼리즘의 대가로 불리는 미하엘 쿠가츠의 작품 전장으로입니다. 그림 속에서 가족들은 군복을 입고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가족들의 슬픔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현실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관람객들은 그림을 보며 다시금 전쟁의 아픔을 상기합니다. 블라디미르 펜투오의 작품 피네가 강의 홍수는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은 시베리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풍경화지만 그 안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만물이 깨어나는 평화의 시간이 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순간 속에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는 것은 러시아 리얼리즘 작품의 특징입니다. 갤러리 까르치나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연 전시회엔
러시아 출신 작가 3명과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의 풍경과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 등을 소재로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역설합니다. 전쟁이란 그 아픈 환경 때문에 활동을 못하다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전시로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상 동족 상장과 다름없는 전쟁에 휘말린 민중의 아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미하엘 쿠가츠 작가의 경우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며 전쟁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지만 전범국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다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시설을 폭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러시아 사람은 물론 러시아 문화에 대한 외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관장은 이 같은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 교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 어떤 세계적인 상황이 있던 간에 예술은 어떤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마음은 모두가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전쟁과 평화 전시회.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못지않게 평화가 필요한 곳이 또 있죠.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이날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천주교 신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에서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 인식과 역할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천주교인들의 신앙심과 한반도 평화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조망하고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조망하는 기조발제를 듣고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이번 포럼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국민 1,100명과 천주교 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과 한반도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톨릭 교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막식엔 홍용표 평화나눔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르브 대주교와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이 정순택 대주교, 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라 안팎의 평화가 절실한 시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기도가 아닐까요? CPBC가 레지오 마리에와 포콜라레 등 평신도 신신단체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합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오늘 본사에서 꾸르실료를 비롯한 14개 신심 사도직 단체와 운동단체, 또 남녀 수도회 장상년 등과 회의를 열고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는 대림 일주일인 27일부터 시작되며 주교회의 차원에서 봉헌하고 있는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신심단체 회원들에게 더욱 널리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심단체별로 정해진 기간에 특별한 지향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27일부터 일주일간은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이 기도하며 이후 신심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즘 평화를 위협받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물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캠페인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단체 주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성 단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가보자.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는 내년 3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사도직 신심단체들의 기도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성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올해도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주일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은 대림초를 하나둘씩 켜고 회개하며 기쁜 성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아들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특히 소아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산타가 되어 환아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은 벌써 17년째를 맞았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촌 주교는 직접 병동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과 기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씩씩하게 건강하게 힘을 내가지고 다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또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려고 오늘 여러분 함께 하려고 왔어요. 올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준비한 산타의 선물은 포근한 침구 세트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피부가 예민해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아울러 성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성탄 트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카드도 함께 전해집니다. 선물은 소아암과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아 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40명의 아이들에게는 생계비 200만 원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한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아이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 한 세트당 17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금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초과 후원금이 모일 경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이 전달됩니다. 성탄의 즐거운 추억으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산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건강과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창원 파티마병원 이재경 간호사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간호사는 10월 17일 아침 야간 근무 후 병원을 나서다가 택시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발견하고 외부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의 빠른 판단과 조치 덕분에 환자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박정순 창원 파티마병원장은 이 간호사에게 착한 사마리아 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재경 아기 예수의 대례사 간호사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선한 용기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